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학 특강 발표자 3학년 4반 나승희입니다. 오늘은 이국종 교수의 책 골든아워를 바탕으로 인문학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석혜균 선장을 살려낸 후 중증 외상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이 세상에 알려지며 최근 몇 년간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중증 외상센터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골든아워는 이국종 교수가 중증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이국종 교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골든아워를 읽으며 선택에 있어서 가치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기준으로서의 가치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2011년 1월, 한국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었습니다.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하며 21명의 한국인 선원 모두가 살아서 구출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해군의 진압에 분노한 해적 하나가 석혜균 선장을 향해 총탄을 쏟아부었고 6발 이상의 총탄이 석 선장의 몸에 박히거나 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피랍선방의 선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도왔던 석 선장은 오만의 왕립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석 선장은 응급수술을 통해 가까스로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으나 이역 만리 낯선 땅에서 재건수술까지 완전히 마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국종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국종 교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만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 환자 상태야. 의료진이 부족하면 우리 팀이 나서야 할지도 몰라. 뭘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알아서들 하겠죠? 환자 상태가 정말 좋지 않네요. 만약 우리 팀이 맡게 되면 거기서 치료하는 걸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로 와서 우리가 치료해야 하나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할지도 몰라. 살든 죽든 이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야 해. 그게 포인트야. 이런 사람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냥 죽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환자가 긴 이송 시간을 견딜지 걱정입니다. 환자를 어떻게 데리고 오실 생각이십니까? 항공기로 데리고 와야겠지? 에어 앰뷸런스 아니면 공군에도 항공기는 있을 테니까. 한국에 에어 앰뷸런스가 있기는 한가? 캐나다에서 일할 때 좀 봤는데. 교수님, 약속했던 의료진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혹시 거기까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사 결과지로 봐서 환자의 백혈구 수치는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고 파종혈관 내용고가 분명해. 이대로라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책임 우리 팀이 져야 할 거고. 거기다 병원 윗선에 출동 허락을 구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지금 시간이 없어. 나 이국종 선택했어! 성공 확률은 생각하지 않는다. 죽든 살든 그를 고국으로 데리고 와야 해! 복잡한 경로를 거쳐 이국종 교수는 오만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현지 병원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수혈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 손상 부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 죽기를 기다리거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계속하는 것.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이국종 교수는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간호사 김지영은 에어 앰뷸런스를 운영하는 기업들과 접촉하여 사용 가능한 비행기를 찾아냅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행기였고 수억 원이 투입될 이송 별타였지만 계약에 필요한 비용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국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연락은 고사하고 지원을 장담받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비행기를 놓친 뒤였고 다음으로 가능한 비행기가 이 근방에 언제 준비될지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마저 보내버리면 석 선장은 정말 시신으로 한국 땅에 돌아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석 선장을 데리고 돌아가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그 어디에도 책임을 져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국종 교수는 기업 관계자로부터 당장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자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서명하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게 됩니다. 이국종 교수는 골든아워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머리를 두드리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 보려야 했었다. 수많은 생각들을 걷어냈을 때 남는 것은 하나였다. 에어 앰뷸런스가 없으면 석선장의 생활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국종 교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인한 서류를 몰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국종 교수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또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토록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선택이 과연 정답일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 C이다라는 말처럼 선택은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택에 정답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정답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하는 매 순간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골든아워를 읽으며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법이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이든 직업적 소명이든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선택에는 하나의 완벽한 정답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을 가져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가치관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선택이 존경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긴급한 선택의 기로에서 환자의 생명을 자신이 우선시하는 기준으로 삼고 어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결국 이것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상황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선택의 순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신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여러분의 가치관과 기준에 달렸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